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검찰이 조작의 요물인 태블릿 PC 실물을 1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썼는지, 그리고 공개하지 못한 속사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16년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JTBC 측으로부터 이 태블릿 PC를 건네받아서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날은 10월 25일입니다. 10월 18일 발견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10월 25일 날 검찰이 자체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 작업에 얼마나 걸렸느냐? 포렌식 작업에 걸린 시간은 1시간 15분 16초였다고 검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실물이 법정에 처음 공개된 날은 2017년 11월 14일 최수원 피고인의 1심 재판 때입니다. 날짜를 한번 보세요. 검찰이 입수하고 2016년 10월 25일에 포렌식까지 했어요. 입수하고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태블릿 PC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검찰은 무슨 이유로 이 태블릿 PC 실물 공개하는 이 일에 1년 이상을 질질 끌었을까요? 오늘 그 설명입니다. 자, 이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증거물입니다. 최수원 피고인의 이 증거물은 아닙니다.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자기 재판에서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각종 문건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검증과 감정 자체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검 소속의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 비서관을 겁박해가지고 태블릿 PC 감정 포기하라 하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 비서관에게 소위 태블릿 PC 감정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날이 언제냐? 2017년 1월 10일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조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감정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사건의 그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려 18가지입니다. 승마 뇌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법인 설립금 출연 부문, 그다음에 안종범 업무수첩의 그 진위 여부, 플레이그라운드 사건, 동계스포츠 영재 사건,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 각각의 사건, 특히 형이 무거운 뇌물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태블릿 PC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와 관련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기껏해야 징역 2년 이하입니다. 그래 불가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 사건 재판에서 처음부터 이 태블릿 PC가 나왔으면 되는데 이 징역 2년짜리 사건이니까 다른 더 큰 중한 사건을 먼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태블릿 PC 실물을 법정에 한번 보여달라. 그럴 때도 검찰은 아니 최소한 피고인의 증거물 아니니까 우리는 못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실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끈질기게 욕을 하니까 김세훈 재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의 모든 조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검찰의 모든 수사 기록을 최소한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최소한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없으니까 그 기록 자체 열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태블릿 PC에 대한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래도 의문이 생기면 그때 가서 좀 실물 보여달라고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합니다. 김세훈 재판장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료 복사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7년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감정을 제가 요청 안 하겠습니다. 한 게 1월 10일, 2017년 1월 10일이고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이경재 변호사한테 복사해줘라 한 날이 2017년 5월 19일입니다. 그동안에 뭐 공방은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 통해서 건너받은 자료 유형 보니까 A4 용지로 177장입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도 그 자료 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외계인 문자를 제가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료 보면서 완전 해독 불가능했어요. 이 자료 보면서 제가 뒤에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검찰 아주 전체적인 축소가 일부가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 이제 변호인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하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최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 문제의 태블릿 PC 그리고 고영태가 검찰에 제출한 고영태 태블릿 PC 그리고 최승원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 PC 이 세 개 모두 감정을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뭐 새로 감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포렌식했다는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이때 제출하는데 A4 용지로 68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한테 177장만 턱 줄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욕을 하니까 689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이건 대통령 변호인단만 보지 최소한 피고는 못 본다. 그럼 못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세훈 재판장이 이경재 변호사도 복사를 해줘라.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도 한부를 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자체 포렌식한 자료에 있으면 그거 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경재 변호사한테 찔끔 주고 대통령 변호인단 요구하니까 이제 689장을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2017년 9월 12일입니다. 그걸 또 몇 달이 흘러간 거예요. 자. 근데 이래 자꾸 공방이 되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김세훈 재판장입니다.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좋다. 우리 이거 검증하고 감정하면 하자.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게 된 날이 2017년 11월 14일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날 감정, 그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국가수에서 2명의 연구원들이 파견이 됩니다. 한 사람 누구냐? 심규선 연구사, 또 한 사람은 나기현 연구관입니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국가수는 지방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나타나가지고 그때 서간 401호실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은 뭐냐? 현장 검증이에요. 현장에서 태블릿 PC 이제 처음으로 놓은 걸 보고 혹시 기스난 데 없는지, 뭐 손탄 데 없는지 이걸 한번 보고 물론 다 사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징,
이 태블릿 PC 속에 있는 자료를 복사는 이 작업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국가수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국가수가 감정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감정 의뢰 해보서를 재판부에 보낸 게 언제냐? 2017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하는데 10일 다 걸린 거예요, 국가수가. 그런데 이제 감정은 검찰이 요구하는 감정 부분이 있고 변호인이 요구하는 감정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감정해달라. 그럼 전체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런 부분을 감정해달라. 변호인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이 상황에 맞느냐? 이 태블릿 PC 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쭉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국가수에서 검찰하고 변호인이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A4 용지로 65장짜리 감정 의뢰 해보서 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법원에다가. 하고 나머지 감정 분석 결과물을 어떻게 하느냐. DVD 한 장. 동그란 그 DVD 한 장에 담아서 이게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래, 거기도 엄청난 분석할 게 있는데, 검찰하고 변호인이 요구한 게 한 20가지 정도 되니까, 그거만 싹 하고, 그거만 공식적인 국가수 입장을 감정 의뢰 한 부분에 대한 해보서 하는 양식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분석 결과물, 그거는 뭐 DVD 한 장에 해가지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 양이 A4 용지로 무려 4만 장입니다. 4만 장. 그 방대한 자료, 4만 장짜리 그 방대한 자료를 저를 도와주고 있는 이 IT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2017년 1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1년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결과들이 지금 변희재 피고인의 1심 재판 후반기, 2심 재판, 첫 재판, 여기서부터 이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 잠금 패턴 부분도 그렇고, 카카오톡의 선생님이라는 부분도 이제 와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 IT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이름 제가 공개합니다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문창고 있고, 그리고 6월 4일 날 그 태블릿 특검 추진위원회 그 기자회견장에서 노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고생해준 분들이 있다 하는 내용은 그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약간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장짜리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최근 와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건 뭐냐? 검찰이 이 태블릿 PC를 왜 1년 동안 공개하지 않으려고 길을 서서 막고 그 숨기려 했던, 공개 안 하려고 했던 진짜 속사정이 뭔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검찰은 2016년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검찰이 JTBC로부터 이 태블릿 PC를 받은 게 10월 24일이고 포렌식 작업을 한 게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포렌식 작업이 끝난 10월 31일 날 검찰이 이 태블릿 PC의 루트 뿌리, 아주 근본적인 그 권한을 획득해서 시스템 파일에 인위적으로 검찰이 접근한 겁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죠. 아니, 포렌식 다 끝났는데 6일이나 지나가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증거물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검찰이. 그 흔적이 국가수 포렌식에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이 증거물에 손을 댄 흔적. 어떤 부분 손댄지 저도 모릅니다. 왜 손을 댔는지도 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검찰이 이 귀중한 증거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수에서 그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그 감정 의뢰 해보서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변호인들이 이 감정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감정 꼭 해달라. 그게 뭐냐면은 JTBC가 태블릿 PC를 수취한, 그리고 입수한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 말까지
그때 기록된 데이터에 무결성, 그러니까 아무 결점이 없는, 아무 손을 안 댄 그 무결성 여부를 감정해 달라 하고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가 뭐라고 했느냐. 그걸 감정을 해봐서 거기 문서에 딱 써놨습니다.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돼요. 생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뭔가 지금 수정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돼요.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음 하고 국가수에서 회신을 한 거예요. 이건 다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탄 흔적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을 탔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수도 언급 안 해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이 태블릿 PC라는 중요한 증거물에 손을 댄 흔적, 그 흔적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한 이 검증하고 감정을 막으려고 정호성 비서관을 급박하고 이경재 변호인 요구에 조그만 자리 주고 대통령 변호인들 요구에도 요만큼 주고 그런 꼼수를 세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검사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방식이자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검찰의 모습입니다. 증거에 손을 대는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